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즌에 FA로 영입된 포수 유강남 선수의 주전 포수 확보로 인해 졸지에 나는 포수다 컨테스트를 강민호가 떠난 2018 시즌부터 해서 5년간 매해 실패한 롯데가 과거 강민호, 장성우, 용덕한 포수 체제에 포수 부자구단으로 평가받던 영광이 실로 오랜만에 다시금 창출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 그야말로 죽을 썼던 롯데지만 그 덕분에 여러 어린 선수들은 1군 포수로서 마스크를 씌울 수 있었고 그 경험치를 통해 주전 포수로는 부족하지만 백업으로 갔을 때는 타팀에서도 부러워할 수 있는 정보군이라고 하는 자원도 생겼고 21시즌 무려 전국 단위 지명에서 1차 지명으로 데려온 수원 장안고의 초대형 포수 손성빈 선수 역시 거인 유니폼을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포수진이 부족해서 요 몇 년간 여러 수집했던 롯데구단 입장에서는 당시 나정독 선수도 낙인환 선수로 투수 보직 변경을 시켰고 포지션이 다소 애매했던 안중열 선수도 옆집으로 건너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포수들이 팀 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른바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 아랫단에 기재가 되어 있는 민성우, 엄장윤 선수는 현재 군복무 중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자녀 8명의 선수들로 한 시즌 1, 2군에서 모두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가 생기는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가며 FA로 영입한 유강남 선수가 단연 팀제 1옵션으로 사직 안방을 메인으로 지켜야 되겠고 이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2옵션에 백업 포수를 팀에서도 애지중지하며 데려온 손성빈 선수와 최근 수년간 팀 메인 포수로 키우려고 했던 정보근 선수가 한자리를 위해 이번 겨울에 경합을 해야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상무로 전역한 손성빈이나 면제를 받으면서 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 포수들은 어딜 내놔도 손색 없는 현 시점의 2옵션 선수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당장의 2군에서 기량 상승을 위해 여타 포지션 대비 여러 경험치가 필요한 포수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난 시즌 루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에서 맹활약을 했던 서동욱 선수라던가 이번에 육성 선수로 입단한 백두산과 같은 선수들이 2군에서 로테이션을 돌아주면서 동시에 마찬가지로 2년차로 접어드는 정재환 선수와 같은 자원들은 올여름 엄장윤 선수가 전역하는 시점에 맞춰 누군가는 입대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군 사이에서 가장 입지가 애매해지는 선수들이 바로 강태율, 지시한 선수인데요. 이미 군 문제가 해결된 선수들이라 계속해서 2군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기에도 애매해질 수 있는 시점인데 지시한 선수가 94년생에 강태율 선수가 96년생이니 사실상 이제는 정말 1군으로 도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위태해질 수도 있는 이번 2024 시즌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절실하게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당장에 트레이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팬들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을 메인으로 타팀과 트레이드 패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원하는 카드 맞추기가 여간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말해 타팀 역시 포수단에 시달리는 구단이 여럿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 선수들이 당장 누군가의 1군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를 내주면서까지 매력적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강태율, 지시한 이 두 선수들은 과거 허문회 감독 체제에서 1군에서 중용을 받으며 강태율 선수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타자 그리고 포수 중에서는 타격 툴 하나만큼은 최고의 가능성을 지닌 선수로 지시한 선수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아닌 현 시점에서는 주식으로 치면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매물로 거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선수들은 차라리 지금과 같은 저평가 상태에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기보다는 전반기를 건강하게 좋은 성적으로 치르게 만들며 페넌트레이스 중반부에 포수 구인난이 타팀에서 더욱이 심각해졌을 때 시장에서 더욱 값어치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트레이드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장 또 많이 거론되는 선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보근 선수가 되겠는데요. 앞선 두 선수들과는 달리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상승세를 탄 기대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갑론을박이 제대로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하자는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근이 가장 좋았던 폼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성적이 일종의 플루크일 수 있으니 지금 팔아서 즉시 전력감의 내야수라던가 좌한 투수를 데려오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지금 팔면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으로는 요 몇 년간 1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팀에서도 엄청난 경험치를 먹인 선수고 당장의 주전이 아니라 백업 포수로서는 또 이만한 선수가 없으며 앞선 성적의 타격 성적 역시 플루크가 아닌 그간 공들인 하나의 결과물이며 더욱이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양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손성빈 선수의 전역에 따른 팀 합류로 인해 1군 3포수 체제에 대한 일종의 낭비를 줄이며 더욱 1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패 하나를 더 잡자라고 하는 계산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위기의 남자 강태율과 지시한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냐 저점이냐의 판단이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정보근 선수까지 해서 구단 포수진들의 현 상황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과연 롯데자이언츠는 어떤 형태로 안방에서의 교통정리에 나서게 될지 역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